자네는 누구인가? 내 이름은 절편. 음식인데 이과한테는 함수로 보이죠. 이번 오영사와 신영사의 이야기는 저번 편에서 이어집니다. 보고 오시는 게 이야기 더 편할 것 같지만 굳이 안 보고 와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고 오신다면 바가민의 호감도를 얻을 수 있으니 만약 바가민의 호감 도작을 하고 싶다면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전 영상의 내용을 살짝만 요약해드리자면, 오영사는 대마왕인 백형사와 맞선을 보게 됐고, 오영사는 대마왕과 맞선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유미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미는 오영사를 구해줄 형사 한 명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오영사는 당연하게도 그 형사는 신영사일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오영사의 예상대로 유미가 보내기로 했던 형사는 신영사였습니다. 하지만 신영사는 갑자기 사건이 벌어져서 빠르게 갈 수가 없었고, 오영사는 신영사를 기다리며 자신이 신영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신영사는 오영사에게 가기 위해 다급하게 사건을 풀면서 자신이 오영사를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신영사가 오영사의 맞선을 맡게 됐고, 지금부터 오늘의 영상이 시작됩니다. 오영사는 맞선 자리에서 구해준 신영사에게 너무 고마웠고, 신영사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 개장한 트로피컬 마린랜드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저번에 데이트하려고 했다가 오영사가 형사들을 다 데리고 오는 바람에 데이트가 망했던 기억 때문에 좀 의심스러웠는데, 오영사가 이번에는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단둘이 데이트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이걸 듣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데이트구나 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데이트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시청으로 어떤 팩스가 오게 됩니다. 그 팩스는 도쿄 스피릿즈라는 축구팀의 우승 퍼레이드 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적힌 팩스였고, 그 팩스를 보자 수사일과 사람들은 3년 전 송영사가 죽었던 그 사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오영사도 살짝 송영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만 점점 송영사의 자리를 신영사가 채워가는 중이었어서 예전만큼의 아련함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수사일과 사람들은 그 퍼레이드에서 벌어진 사건을 막기 위해 변장을 하고 퍼레이드에 가기로 합니다. 오영사, 백형사, 반장님 등등 거의 다가 변장을 한 채로 퍼레이드가 있을 장소에 갔고, 신영사는 왠지 좀 늦는 것 같았습니다. 오영사는 일단 신영사를 놔두고 퍼레이드가 있을 곳으로 갔고, 그곳에는 불길한 꼬맹이들이 있었습니다. 얘네가 있는 걸 보니 사건이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고, 경찰 모두에게 무전을 날려서 경계태세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신영사의 차가 왔고, 오영사는 반갑게 맞이해주려고 했는데 차에서 내린 것은 송영사와 너무나 닮은 남자였습니다. 오영사는 순간적으로 충격 먹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근처에 있던 꼬맹이들이 저거 신영사라고 말해준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신영사는 웃으면서 다가와서는 변장 잘한 것 같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오영사는 이제야 좀 송영사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는데, 그 기억을 불러일으킨 게 송영사의 자리를 채워가던 신영사였다는 게 좀 서러웠고, 그 감정이 폭발해서 자신도 모르게 신영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신영사에게 변장을 풀라고 쏘아붙인 뒤 다시 퍼레이드를 감시하러 갔고, 영문도 모른 채 뺨 맞은 신영사는 저 새끼가 돌았나 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신영사는 쟤 왜 저러냐고 물었고, 다른 형사들이 아까 네 모습이 그 남자와 닮았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신영사는 얘는 또 뭐라는 걸까 라고 생각 중이었는데, 교통숙령인 유미가 신영사 보고 네 주차 이상한 데다가 했다고 다시 하고 오란 말을 했습니다. 신영사는 그래도 경찰인데 주차 딱지를 떼면 안 되니 자신의 차 쪽으로 갔고, 차키를 꺼내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열쇠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는데 차 밑에 이상한 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폭탄 같아가지고 백형사에게 말하려고 가던 순간 그 폭탄이 폭발해버렸고, 신영사는 좀만 늦었어도 뒤졌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다른 형사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영사가 폭발한 차를 맨손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신영사는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며 오영사를 말리러 갔고, 오영사는 말리러 온 신영사를 보더니 눈물을 훔치며 돌아갔습니다. 신영사는 다른 형사들에게 오늘 오영사님이 왜 저러는지 물어봤고, 다른 형사들은 3년 전 죽었던 송영사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신영사는 오영사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좀 심란해졌고, 오영사는 폭발로 인해 신영사가 죽을 뻔했던 걸 보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영사가 좋아했던 남자들은 다 비극적으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자수를 권하다 죽은 아버지부터 폭탄을 제거하다가 희생해버린 송영사까지, 그리고 이번에 신영사까지 죽을 뻔했던 걸 보면 자신은 저주받은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영사와 오영사는 서로 각자의 이유로 좀 심란해졌고, 우선은 퍼레이드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해결하고 서로와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안경 낀 연쇄살인마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했고, 사건이 해결된 다음 신영사와 오영사는 단둘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신영사는 오영사가 아까 뜨거운 차를 만지다가 화상을 입었던 손을 보며 걱정을 해줬고, 오영사는 걱정해주는 신영사를 보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영사는 자신이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과 신영사가 같이 있으면 신영사가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사에게 자신과 연관된 남자들은 다 죽어서 너도 나랑 엮인다면 목숨이 위험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 트로피컬 마린랜드에 가는 데이트는 취소하자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안 그래도 오영사와 같이 일했던 송영사라는 존재 때문에 좀 깨름직했었는데, 오영사가 이렇게 약속을 취소해버리니까 좀 기분이 팍 식었습니다. 그래서 오영사에게 알겠다고, 안 그래도 신영사 본인이 오영사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연인이 될 수도 있었지만 서로 대화가 부족해서 관계가 애매한 동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경시청에 어떤 가게에다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장난 전화로 넘길 수 있었지만 오늘이 7년 전과 3년 전에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날이랑 같은 날이라서 좀 깨름직한 탓에 예고했던 장소 근처로 신영사와 백형사가 출동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폭탄 같은 것은 발견하지 못했고,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좀 그래서 신영사는 백형사에게 오영사와 송영사에게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봤습니다. 백형사는 그때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알려주었고,
신영사는 다 듣고 나서 자신이 그 송영사를 이기는 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중 오영사가 왔고 오영사는 신영사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다는 듯이 현장 검증이 끝났냐고 물어봤습니다. 백형사는 끝났다고 말하고는 이제 집에 가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백형사가 차에 타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백형사의 차가 폭발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고 빠르게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백형사는 차에서 빠져나왔지만 큰 부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오영사는 백형사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백형사는 자신의 차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 메시지를 오영사에게 전해주며 당신을 괴롭히는 3년 전의 기억을 부디 잊길 바란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영사는 이 느끼한 놈이 이런 모습을 맞선 자리에서 보여줬다면 좀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백형사가 습격을 당한 뒤 경찰 전체에 7년 전과 3년 전에 활동했던 테러범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알려졌고 그 사실을 안 경찰의 수뇌부들은 도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폭탄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신영사와 오영사는 각자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수사를 할 때 이상한 어린이들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수사를 하던 중 유미가 신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유미는 신영사에게 오영사를 지키라고 아마 오영사가 폭탄 테러범을 발견하면 무조건 나서려고 할 테니 신영사가 그걸 막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건지 물었고 유미는 송영사와 신영사가 살짝 닮았다고 말해줬습니다. 물론 외모는 송영사 쪽이 앞서라지만 분위기가 좀 닮았다고 그 사실을 아마 오영사 역시 깨달았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신영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밤새도록 수사를 하다가 오영사와 어떤 음식점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영사는 자신이 수사를 할 테니 이제 같이 데리고 온 애들을 집에다 데려다주고 신영사도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오영사는 신영사가 말을 하려는 걸 듣지 않고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오영사는 더 이상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죽는 것이 보기 싫었고 이번에도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신영사를 이 사건에서 배제해버리려고 했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신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폭탄이 있는 곳은 도쿄타워고 지금 도쿄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짝의 폭발이 있었고 그곳에 어떤 아이가 갇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영사는 신영사에게 자신이 갈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고 오영사 본인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영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그래도 애가 갇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꿍얼거렸고 오영사는 제발 본인 말 좀 들으라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신영사는 유미가 했던 말들이 생각났고 처음으로 오영사의 명령을 거부한 뒤 도쿄타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린애가 갇혀있는 곳은 어른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하던 중 뒤에서 코난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저 애를 구해주겠단 말을 했습니다. 신영사는 이 폭탄 테러도 이 새끼가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코난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서 갇혀있던 아이를 구했고 자신도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휘청이더니 아래로 추락을 했습니다. 신영사는 코난 혼자 엘리베이터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 둘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일단 신영사는 지금의 상황을 오영사에게 전화해서 말해줬고 전화를 하며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기 위해 코난을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근데 코난이 천장에 올라오더니 여기 올라오면 안 된다고 폭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코난이 이 폭탄은 조금이라도 진동이 오면 터지는 폭탄이라 구조대도 이 천장으로 오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폭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구조대에게 폭탄 제거하는 장비를 받고 코난 본인이 직접 폭탄을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난 뒤 구조대를 불러서 폭탄 제거에 필요한 장비를 받았고 코난은 폭탄을 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영사는 코난이 평범한 초등학생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폭탄까지 해제하는 모습을 보고 저건 진짜 외계인인 게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폭탄을 해제하던 코난은 갑자기 신영사를 부르더니 의논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폭탄이 터지기 3초 전에 다음 폭발이 있을 장소가 이 폭탄에 있는 액정 패널에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당장 폭탄을 해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영사는 목숨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자신 말고 수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영사는 이 결심을 오영사에게 말해줬고 오영사는 3년 전 송영사가 죽었던 사건과 점차 지금의 사건이 겹쳐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폭발 시간은 다가왔고 코난은 신영사에게 폭탄의 액정 패널에 나오는 글자들을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영사는 한 글자 한 글자 오영사에게 말하며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코난이 말을 멈추더니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내려옵니다. 들어보니 역시 죽는 건 무서워서 폭탄을 해제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코난이 신영사에게 귓속말로 어디에 폭탄이 있는지 알아냈다고 빨리 탈출한 다음 그 폭탄을 해제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코난이 말한 폭발이 일어날 곳은 테이탄 고등학교였습니다. 경찰이 폭탄 처리반은 테이탄 고등학교로 갔고 오영사를 비롯한 경찰들은 테러범을 잡기 위해 떠났습니다. 테러범은 테이탄 고등학교가 잘 보이는 육교에서 쌍안경을 들고 있었고 경찰들을 보자마자 튀어버렸습니다. 오영사는 송영사를 죽인 범인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 버려서 테러범을 쫓아갔고 결국 범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인은 도망칠 곳을 잃자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는데 오영사는 이딴 놈 때문에 송영사가 죽었다는 걸 알고 분노해가지고 총을 쏴버리려고 했고 그런 오영사를 신영사가 막아버렸습니다. 신영사는 오영사를 막으며 오영사가 이러는 걸 송영사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영사는 울면서 이제 송영사를 잊고 싶다고 말했는데 신영사는 잊으면 안 된다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기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란 말을 했습니다. 오영사는 그 말을 듣고 신영사에게 반해버렸고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장님이 오셔서 키스는 하지 못했고 둘은 범인을 체포해서 경시청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시청으로 돌아간 오영사는 늘 핸드폰에 저장하고 있던 송영사의 메시지를 지우며 송영사를 마음속 깊이 기억하기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남자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엇갈리던 둘의 사랑은 이제서야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커플 연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암 걸리는 사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빡치면서 염장지르는 얘기가 시작되니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드디어 사토와 다카기 커플의 하이라이트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 흔들리는 경시청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를 하이라이트로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지만 이후로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어서 뒷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또 만들어볼까 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영상 좋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